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방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홀어머니와 남동생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다 제 잘못이었기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요.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못난 짓을 했던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꼈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홀어머니가 무슨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만 드네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기에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미처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홀로 동생과 저를 키워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컸기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꿰뚫고 있었고 하루하루 아내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착한 사람으로 웬만하면 어머니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통보해왔어요. 뒤늦게나마 제 잘못을 깨닫고는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했지만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나 늦어버렸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했기에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까지 꾸준히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재수 씨를 데리고 인사를 왔는데요. 저는 그날 어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이라도 본 모양으로 눈을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제가 동생을 따로 만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넌 무슨 일 있어도 재수 씨 편 들어줘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걱정 마. 난 절대 형처럼 그렇게 안 할 거니까. 형수님 말이야. 많이 힘드셨을 거야. 그러게 내가 형한테 몇 번이나 말했잖아. 어머니를 모질게 끊어내야 한다고. 그게 어머니나 형수를 위한 길이라고. 그래, 내 잘못이 크다. 나도 지금 후회가 막심하다. 그니까 넌 절대 나 같은 실수 하지 마라. 어제 어머니 눈빛 보니까 또다시 그 본능이 깨어난 것 같더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다행히 동생은 저보다는 냉철한 성격이었기에 걱정이 조금 덜 되긴 했어요. 그렇게 동생과 재수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역시나 동생과 재수 씨는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가볍게 무시한 채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후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쳐내지 못했던 것도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암튼 동생과 재수 씨는 놀랄 만큼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차단하며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어머니는 재수 씨에게 불만이 가득한 채 제게 하루에도 몇 번씩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가 동네에 살고 있던 작은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본가와 작은 집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작은어머니는 좋은 분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워낙 많이 시달리다 보니 두 분은 남보다 못한 존재로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주셨고요. 그날도 작은어머니가 혼비백산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현우야, 너 지금 어디니? 저요? 회사죠. 근데 무슨 일 있어요? 너 지금 빨리 집에 와야겠다. 니네 엄마가 또 대형사고 쳤어. 네? 대형사고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엄마가 말이야. 안사돈을 불러서 또 김장을 시킨 모양이야. 네? 또요? 진짜 미치겠네.
대체 어머니는 왜 그러는 걸까요? 지금 네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빨리 와야겠다. 니네 엄마 무서워서 통화도 오래 못하니까 너 지금 빨리 좀 와. 내가 네 동생 현준이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너한테 한 거야. 현준이가 와봐야 더 난리만 나지 않겠니? 작은 어머니가 급히 전화를 끊었고 제가 직장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는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두통이 밀려올 정도였는데요. 사실 아내와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몰래 장모님을 마구마구 부려먹었었는데요. 그러다가는 몸이 약했던 장모님이 쓰러지기까지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이를 부려먹었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어머니도 나중에 알고는 우리 어머니를 말렸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고집도 세고 막말을 일삼는 분이라 우리 부부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작은 어머니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작은 어머니가 제게 뭔가 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어머니가 작은 어머니를 찾아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었거든요. 그랬기에 작은 어머니는 괜시레 상관하고 싶지가 않았답니다.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랑 절대 엮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던 모양이었는지 작은 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급히 운전을 해서 어머니 집으로 갔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집 담을 에워싼 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급한 김에 제가 대문을 힘껏 걷어차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나 마당이 난장판이 나 있었어요. 이미 김장은 끝난 모양인지 김치통에 김치가 담겨져 있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김치통과 김치가 마당을 굴러다니고 있었는데요. 김장김치가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다 두 분의 모습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는데요. 두 분 다 김치 국물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넋을 놓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돈이란 사람이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김장 좀 도와준다고 돈을 달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이야. 사돈 말 한번 잘했소이다. 저한테 사돈이 먼저 전화했었잖아요. 일당 줄 테니 와서 김장 좀 도와달라고요. 근데 갑자기 왜 말을 바꾸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장김치 한 거 좀 나눠준다고 했잖소. 옛날에는 다들 그렇게 살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요. 우리 집은 일찌감치 김장 끝내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데 왜 자꾸 김치로 가져가라고 하는 거요. 내가 오늘 여기 오자마자 사돈한테 물었잖소. 오늘 일당 받고 하는 거 맞냐고요. 그랬더니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딴 말을 하느냐 그 말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이 옆편 내가 어디서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어. 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이 사돈 어르신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녹음했소이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사돈이 그렇게나 말을 바꾼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사돈 목소리 그대로 다 녹음해놨어요. 라며 사돈 어르신이 휴대폰에 녹음된 것을 재생시켰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돈 어르신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김장을 하는 내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다 녹음해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사돈 어르신도 작정을 하고 집으로 온 것 같았어요. 사돈 어르신이 저를 붙들고 물었거든요. 사돈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을 뒤집을 수가 있느냔 말이요. 거기다 일을 하는 내내 반말하면서 무슨 일꾼 부리듯이 하는데 딸 가진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거요? 왜 말끝마다 딸 가진 게 죄인이니까 이런 걸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교양 없이 사돈한테 반말하지 마시죠. 라며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셨어요. 녹음된 목소리에는 정말로 그런 말들이 새어나왔는데요. 어머니가 사돈 어르신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야지. 딸을 낳으니까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딸 낳은 당신 업보라고 생각해.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녹음된 것을 아주 큰 소리로 틀어놔서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들릴 정도였기에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 사돈한테 반말을 해? 그리고 딸 가진 게 왜 죄야?
아주 고닥다리 생각을 하고 있구만. 그러게.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지. 그때 큰 며느리 엄마한테는 더 했잖아. 아주 독종 중에 독종이네. 근데 작은 며느리 엄마는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네. 내가 보기엔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구만. 마치 재미난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성을 잃고 말았는데요. 김치가 담겨있던 김치통들을 마구마구 마당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이딴 걸 사돈 어르신한테 시켜? 엄마가 사람이야? 그때 우리 장모님한테도 난리를 쳐놓고는 엄마가 사람이냐고. 아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소리도 다 지긋지긋해. 내가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이혼한 게 왜 내 탓이야? 네 마누라가 대바라져서 그런 거지. 또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냐? 네가 엄마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해? 됐고, 더 이상은 나도 엄마 이해 못할 것 같아. 엄마 이 정도면 진짜 병인 거야. 어떻게 매번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잘못한 게 없긴 왜 없어. 감히 며느리게 시댁에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건 엄마가 장모님 일 시켜서 장모님이 쓰러져서 그런 거잖아. 엄마 진짜 안 되겠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네? 나도 이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만약에 직장까지 쫓아와서 또 한 번 난리치면 바로 사표 내고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들,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넌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워?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키웠지.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 막 부려먹고 그러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가 괜히 그랬어? 혼수라고 해온 것도 없어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 그런데 안 그러게 생겼어? 생각해봐라. 공무원 아들을 둔 내가 왜 그런 땡전 한 푼 없는 집 애를 며느리로 봐야 하느냔 말이야.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홀로 키운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상당히 많았기에 우리를 키우면서 돈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을 가지고 주변에 갑질이란 갑질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좀 있다고 온갖 유세를 다 부리며 산 거죠. 다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형제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곤 했는데요. 이 엄마가 혼자 니들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지?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 자식들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벌써 재혼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 저 윗동네 철호 엄마도 철호 두고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잖니? 그니까 니들은 항상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해. 알았어? 적어도 엄마가 니들 때문에 희생하고 산 거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게 세상인 거야. 그니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절대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된다. 무조건 엄마 말만 들어야 하고. 라는 말을 거짐 하루도 빠짐없이 하곤 했습니다. 이 세뇌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말이죠.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말을 매일매일 듣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새겨져 버렸고 무조건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우리를 두고 집을 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생보다 제가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곤 했는데요. 우리 형제를 두고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면 불쌍한 내 동생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엄마가 무조건 공무원이 되라고 해서 됐던 거였고요. 하지만 아내를 만나면서 어머니와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여자에게 관심조차 없었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거든요. 아내는 작은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감기에 걸려 그 병원에 갔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후광이 비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보는데 그 후광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아내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가자마자 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누워버렸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감히 졌다 이 기집애 때문에 이 엄마를 모른 척하겠다 그 말이냐? 난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다.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심적 고통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일을 하던 도중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으니 몸이 나만 알리 만무했겠죠. 한동안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나아지는 듯 했지만 퇴원을 하고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억지로 음식을 삼켜도 체에서 토하기 일쑤였거든요. 결국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뜻을 따라줬습니다. 우리 결혼을 정말 억지로 허락을 해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아내와 절대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마치 미친 사람 마냥 폭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아내를 괴롭히는 건 그냥 일상이었는데요.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댔고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내가 근무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뒤집어 놨거든요. 문제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께도 몹쓸 짓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 모르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던 장모님을 수시로 불러댔거든요. 그렇게 장모님은 마치 죄인 마냥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장모님이 쓰러지게 되었고 그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장모님을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혼을 하고 나서야 어머니의 폭주가 멈췄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동생과 저마저도 어머니의 악랄함에 치가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동생 현준이의 장모님, 안사돈 어르신은 우리 장모님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하는 부당한 행위를 절대 그냥 참고 넘기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어머니는 안사돈 어르신도 우리 장모님처럼 고분고분할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안사돈 어르신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던 거죠. 사실 안사돈 어르신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재산이 있었기에 굳이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그날 어머니는 안사돈 어르신에게 된통 당하기만 했습니다. 또한 저까지 몰아붙여 버렸으니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어 보였어요. 김치 범벅이 된 땅바닥에 벌러덩 누운 채 다리까지 마구마구 휘저으며 괴성을 질러댔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뒤 안사돈 어르신을 모시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머니에게 휘둘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장모님을 지금처럼만 지켜드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리고는 안사돈 어르신께 허리 숙여 몇 번이나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돈,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사실 안사돈이 전 사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작정을 하고 온 겁니다. 저는 그런 꼴 절대 참고 넘기는 성격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심하게 한 게 맞는걸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들들은 이리도 착한데 어째 엄마가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사돈, 내가 지금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동안 가장 잘못한 건 사돈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 편을 들었어야죠. 우리 사위한테 듣기로 형수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하던데 저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어머니 인생이 아닌 본인 인생을 살아가야죠. 사돈 어르신의 말을 듣다가는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는데요.
어떤 부분도 반박할 수가 없는 그런 말들이었거든요. 그 뒤 어머니가 제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지만 저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제가 근무하는 곳까지 쫓아왔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제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얼마 뒤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머니를 끊어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동생한테조차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만큼 확고하고 절실했거든요. 어머니가 전 아내에게도 찾아갔던 모양인지 전 아내가 하루에 몇 번씩 걱정이 된다며 전화와 문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답니다. 그렇게 한 1년 동안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자리를 구한 채 다시 살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안 저를 찾아다니던 어머니도 어느새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그 뒤 저는 어렵게 전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제 전화를 받던 전 아내가 어찌나 흐느끼던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난 혹시 당신이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사람이 어쩜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또다시 당신이랑 장모님 힘들게 했을 거야. 장모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지? 그게 걱정되는 사람이 그렇게 독하게 연락을 끊었어? 전 아내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무도 모르게 전 아내를 만났는데요. 전 아내 말로는 우리 어머니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전 아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자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은 여전하시더라. 내가 일하는 병원으로 몇 번이나 쫓아왔는지 몰라. 그래서 나도 매몰차게 행동했어. 병원 원장님도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고. 진짜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 당신이랑 장모님이 진짜 힘들어졌을 거야. 당신 마음은 잘 알아.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직장도 그만뒀다며. 당신 공무원이라고 어머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머님도 엄청 충격받았겠네. 공무원도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내 적성에 맞지도 않았어. 그리고 어머니한테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 내 말 잘 들어. 제가 전 아내를 뚫어지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말이긴 한데 나 아직도 당신 못 잊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직장도 그만둔 거야. 그래야 당신이랑 장모님을 지킬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동생 보면서 느낀 게 진짜 많아. 내 동생은 죽으나 사나 재수씨 편 들면서 엄마한테 맞서더라고. 근데 난 왜 그렇게 못했나 자책 많이 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 지켜줄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어머님한테 당신은 남편이자 아들이었잖아. 근데 그럴 수 있겠어? 이미 마음 정리 끝났어. 우리 어머니 돈도 많아서 사시는 데는 큰 불편도 없을 거야. 내가 지금 자리 잡은 곳에 가서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하자. 나 일자리도 구했어. 다행히 아내도 제 뜻을 따라줬기에 우리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나중에 동생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동생에게 우리가 재결합했다는 것을 말했더니 진심으로 축하해 주더라고요. 형, 진짜 축하해. 사실 나도 그동안 형 행동이 답답하긴 했어. 당연히 그랬어야지.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어. 혹시 재수씨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걱정 마. 저번에 우리 장모님 하는 거 봤지? 아내도 장모님 닮아서 멘탈이 아주 강해. 절대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나도 놀란 게 요즘 어머니가 우리 아내 눈치까지 보더라니까. 어머니가 재수씨 눈치를 본다고? 그렇다니까.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아내가 아주 매몰차게 행동해버리거든. 어찌나 강다니는지 몰라. 어머니가 쩔쩔매고 있다니까. 거기다 처가에 돈도 좀 있어서 그런지 더 눈치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형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형수님이랑 잘 살아. 사돈 어르신도 잘 지내시지? 그동안 못해드린 것까지 잘해드려.
당분간은 우리도 만나지 말고 가끔 이렇게 통화만 하고 지내자. 요즘은 어머니가 우리 아내 일하던 곳에 안 가나 모르겠다. 형,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계속 그러면 병원 치료 받아야 한다고 그랬다나 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다행히 재수 씨가 보통 성격이 아니었기에 어머니의 길을 꺾어놓은 모양이었는데요. 전에 사돈어르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니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오히려 재수 씨 같이 강한 사람이 잘 맞겠다 싶기도 했어요. 재수 씨나 어머니의 엄살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계속 받아주지 않자 동생과 재수 씨마저 등을 돌릴까 싶어 엄청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뒤 우리는 장모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기에 돈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고요. 우선은 마음이 편하니까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변할 뿐이 아니기에 다시 만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장모님과 아내를 지켜야만 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